사건이 활발한 지 72년이 지났지만 억울한 희생은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여수 MBC 특별기획 증인, 오늘은 여수 금오도 대유리의 아픈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이 억울한 백성들만 살리십사하고 고소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랜선 관광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알리는 새로운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행 트렌드와 다르게 알려지지 않는 나만의 여행 장소를 찾고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 뺑소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에선 6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이 포스코 광양지출소를 상대로 한 특별감독에서 위법 사안을 적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했던 폭발 사고는 배관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마지막 날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와 광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던 여수 시민 1명이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확진자의 가족 1명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여수 확진자가 근무하는 광양산단 입주기업에서도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의료원 배정과 함께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요즘이지만 랜선 공간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남도가 올 한 해 랜선에서 활발하게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알려나가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41만 제곱미터 면적의 여수시 소라면 가사리 습지. 황금빛으로 곱게 물든 갈대밭과 붉게 일렁이는 일몰의 풍광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합니다. 최근 이곳은 영화 촬영지로도 활용되는 등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이처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숨은 명소를 찾아 랜선을 통해 소개하는 의미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작돼 랜선을 통해 공개된 온라인 콘텐츠만 모두 30여 편에 이릅니다. 전체 구독자 수만도 8천여 명을 넘어섰고 콘텐츠별 최대 조회수도 10,000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는 랜선 콘텐츠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의 가치를 높여가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 알려지지 않는 기존의 여행 트렌드와 다르게 알려지지 않는 나만의 여행 장소를 찾고 거기서 힐링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전남은 어딜 가도 정말 매력적인 어떤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는 앞으로 중국과 일본 등 세계인들을 겨냥해 청정 전남의 매력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도 추가 제작 공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이 멈춰버린 요즘. 전남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알리는 랜선 여행 콘텐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행정의 의미 있는 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의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특별감독에서 700여 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청은 지난달 27일부터 특별산업안전 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과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사법조치대상 법 위반사항 598건과 함께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대상 법 위반사항 1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4일 발생했던 폭발 사고는 산소 배관이 노후되고 부식된 것이 원인이었던 걸로 보고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노동청은 광양제철소가 안전보건관리에 전반적으로 소홀했던 걸로 보고 앞으로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장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윤창호법 시행 2년여가 지났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에선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60대 여성이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요. 그대로 도주한 가해 운전자는 사고 20여 분 만에 현장 인근의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7일 오후 5시 50분쯤 60대 여성이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은 흰색 승용차가 순식간에 여성을 덮칩니다. 사고가 난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과 장소가 아니었는데도 승용차는 이곳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여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습니다. 주민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동하다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보호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가해 운전자 58살 A씨는 사고 20여 분 만에 현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 경찰은 A씨를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경찰에 겁이 나고 당황스러워 사고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손자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 건물 청소부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날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동부시군이 2020년 영상 종무식을 열고 한 해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오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 종무식을 열고 코로나19 방역과 원활한 행정에 역량을 집중한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순천시는 송년사를 통해 2023년 두 번째 박람회 개최 승인과 함께 호남 3대 도시 등극으로 희망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7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억울한 희생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010년 진화이가 피해 사례를 조사했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죽음들이 많은 탓인데요. 오늘은 금오도 대유리에 살았던 한 마을 주민이시죠. 박춘혜 씨와 마병옥 씨를 만나 그 실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박춘혜 씨의 사촌오빠 박병현 씨는 인민군 동조 세력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손이 사촌형을 유난히 잘 따랐던 박 씨의 친오빠 박병호 씨는 형의 부탁으로 종종 심부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6.25가 발발했고 박 씨의 친오빠와 사촌형이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 사라져버린 이후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제 큰오빠 큰집 오빠도 이제 도망을 가고 우리 오빠도 이제 그냥 한참에 다 전부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제 그 뒤에 지서에서 항상 우리 집을 이제 습게 그러면서 아들 찾아내라고 와서 늘 번번이 이제 경찰들이 우리 집에 와서 습격을 하고 그랬단 말이요. 어느 날 평소처럼 고기잡이를 나갔던 박 씨의 아버지는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고 그날 새벽 눈을 감았습니다. 분하고 원통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면 금오도에서만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거나 행방불명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고흥 소록도 한센인 마을까지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맘먹기 힘든 나 되면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경찰들이 많이 안 갔지. 결국은 경찰서에 잡혀가지고는 만선이 덕분에 굴 앞에서 그냥 공사를 다녔다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가 마을 앞바다에 떠밀려 오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회상합니다. 저 신체가 밀리 들어오는 거 다고 우리 집 앞으로 또 들어온 게 그게 소문이 나고 이제 그게 좀 말이 난 거지. 그때 죽은 걸 다 말하는 한영과. 살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말에 70년 동안이나 기억을 묻어둔 채 살던 박 씨는 지난 2018년 뒤늦게 유족회에 가입했습니다. 유족회 있는 걸 몰랐어. 모르고 이제 늦게서 2018년에 서울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고향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적어도 가입을 했다고. 그리고 올해 유족회에서 같은 마을 사람이었던 마병옥 씨를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마병옥 씨가 박 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맞아 숨지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딱 체포해 보고 집에 가 담벼락 세로 가서 그냥 옆에 한 15m 된 데 가서 여기 관전의 집에서 그냥 옆에 담벼락 세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눈 뜨고는 못 보고 이제 그 고문을 하는데 뭐 그냥 이 말을 하려면 개모판을 갖다가 치다가 몽둥이를 뚫다가 발로 굽다가 올해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피해 실태 자체 조사를 시작하자 마병옥 씨는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섰고 덕분에 박 씨는 72년 만에 피해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 친족은 아니고 하지만은 다 유기에 부모 행진한 거지 사는 사람들이 억울해 죽었으니 이걸 갖다가 법에 서로 호소를 해가지고 돈도 탓하고 증언하면 다 그 재판도 이기가지고 해결됐는데 서로 협조해서 빨리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지난 4개월간 진행된 조사에서 전라남도에 접수된 피해 신청 건수는 모두 633건. 이들 대부분은 박 씨의 아버지처럼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진상규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다 많고 이렇게 우리 죽어버리면 우리 이제 손자들은 이거 대단하고 우리 살아서 이거 어서 좀 부분이라도 반분이라도 좀 풀게. 우리 여수 사건은 해결은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을 좀 힘내고 이 억울한 백성들 좀 살리십사 하고 호소를 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양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협력기구인 여수광양항 발전협의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기존 광양항 물류협회가 영역을 확대해 설립됐으며 정윤화 전 국회의원이 회장을 맡아 앞으로 회원사 80여 곳과 함께 관내 항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도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195만 700원. 한국노총 동양교통노동조합 정광일 조합장의 조합원 1동 130만 원. 순천시 남재동 15통 주민 55만 1,000원. 해룡명 3동마을 주민 27만 5천 원. 덕연동 6통 주민 25만 5천 원. 여수시 광림동 주민센터 좀돌이 성금 22만 2,850원. 순천시 새마을협의회 18만 5천 원. 순천시 명말마을 주민 18만 5천 원. 여수시 쌍봉동 용암경로당 회원 1동 15만 5천 원. 순천시 덕연동 18통 주민 15만 원. 주안면 문길마을 주민 15만 원. 천평마을 주민 15만 원. 여수시 소라면 봉두 1위 주민 15만 원. 쌍봉동 LG화학 소우사택 정경진회 주민 13만 3,900원. 소라면 현천 1위 주민 12만 원. 복산 1위 주민 11만 원. 순천시 주안면 용지마을 주민 10만 5천 원. 여수시 경남 2차 아파트 분효회 1동 10만 원. 3일동 호명 4동마을 주민 10만 원. 소라면 복산 3리 주민 10만 원. 월호동 신월 대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0만 원. 순천시 주안면 중림마을 주민 9만 5천 원. 순천시 주안면 용촌마을 주민 7만 5천 원. 여수시 중앙동 돌산식당 주모엽 5만 원. 우리네 식당 홍영근 5만 원. 태영성의 박노주 5만 원. 순천시 주안면 감성마을 주민 4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지역 신성장 동력 산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사인의 신년사에서 2차 전지 소재 산업 육성과 자동화, 스마트 복합 항만 구축을 앞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회원사들과 함께 지역 변화를 이끌어 전남 제1의 경제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수사랑 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여수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합니다. 총 판매 규모는 종이형은 100억 원, 카드형은 10억 원으로 관내 41곳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광양 시민들의 관심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담은 사회조사 결과가 공표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6.3점에 그쳤고 보육과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비용 지원 확대와 기업 유치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3일부터 17일 동안 관내 1,00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결과는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